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파이썬으로 엑셀의 대표 기능 중에 하나인 데이터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로 데이터를 다룰 때 정리된 데이터 내에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데이터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엑셀에서 데이터에 이 정렬에 해당하는 내용,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 정렬 기준을 매출액으로 해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확인,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파이썬에서 표 데이터를 다루는 소스 요거 그대로 먼저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판다스 먼저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값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결까지 다 했고요.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요 아래에 있는 주피터 variables에 우리가 읽어 들어온 변수 값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dfm에 있는 요 값을 통해서 뷰어를 통해서 이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표 정보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매출액 이걸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값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팅을 한 다음에 소팅한 값으로 어떤 데이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파이썬 안에서 이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령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이쪽 앱에 들어오고요. 코드를 넣는 셀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df sorting한 값을 넣을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여기는 df m이라고 만들어졌었던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값들을 넣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요, sort variables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바로 우리가 소팅한 조건에 대해서 바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매출액에 대해서 소팅을 했으니까 매출액이라고 값을 넣고 df s를 해서 이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바로 소팅이 되었는데요. 이 소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조건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sort variables에 옵션 값을 하나를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콤마하고 ascending 값을 false로 넣어주면 이때 false가 첫 글자가 대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렇게 꼭 대소문자로 구분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이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컨트롤 엔터에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 나온 값은 오른쪽에 매출액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걸어보도록 할게요. 접수월과 매출액에 대해서 소팅을 두 번 연달아서 거는 개념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를 치고 접수월, 콤마, 그 다음 매출액까지 해서 대괄호를 닫고 ascending 또한 false true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순서는 접수월과 매출액 순서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접수월은 저는 오름차순으로 할 거고요. 매출액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명령어를 넣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월에 대해서 먼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건 아래에서 매출액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볼게요. 전체 데이터셋을 보면 지금 이렇게 접수월 2019년 1월 1일에 대해서 먼저 소팅이 되어 있는 이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매출액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있는 기준으로 소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소팅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소팅 값을 조정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팅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작업에 대한 것까지는 다 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정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한 값만 가지고 와서 변수 값을 다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제가 실제로 보고 싶은 거는 접수월과 수강 인원과 강사가 누군지, 강의가 무엇인지, 내 매출액이 얼마인지만 필요하고 나머지 값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풀 데이터셋에서는 너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발라내고 난 나머지 변수값만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프레임의 칼럼 이름만 골라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칼럼 값을 드랍시켜서 제거시키면서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용할 변수에 대해서만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 하나 더 추가하고요. df 드랍시키고 난 나머지 값을 볼 거기 때문에 d라는 이름으로 하나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dfs라고 해서 소팅까지 다 끝낸 요 함수에서 이번에 제가 해볼 것은 여기서 사용할 칼럼 이름만 가져올게요. 그때는 대괄호를 치고 대괄호 안에 사용할 칼럼 이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접수월 df 언더바 대문자 d에서 이 값을 보면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접수월에 해당하는 값만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져올 것은 접수월, 수강인원, 이름, 강의명, 매출액 이 값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접수월이라는 하나의 값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시 모아서 그 칼럼들을 다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대괄호를 쳐서 한 번 더 감싸주고 이 대괄호 안에 사용할 칼럼 이름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수강인원, 이름, 강의명, 매출액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접수월, 수강인원, 이름, 강의명, 매출액까지 되어 있는 정보를 이와 같이 위 앞쪽에서 우리 소팅을 해서 만들어졌던 이 정보 중에 필요한 값들만 쏙 빼서 전체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드랍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값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칸을 하나 만들었지만 얘를 요 바로 밑으로 둘게요. 그래야지 위에 있는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df 마찬가지로 드랍한 결과값을 가지고 올 건데 df s 값에 있는 값 중에 사용하지 않을 값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드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랍을 하고 여기는 다시 괄호, 우리가 드랍시킬 사용하지 않을 칼럼 이름들만 쭉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lumns라고 하고 여기 대괄호 치고요. 여기에다가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하나씩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접수번호 저 사용 안 할 거고요. 접수월은 사용할 거고 담당자 사용 안 할 겁니다. 담당자 코드 사용 안 할 거고요. 강의 코드 사용 안 할 겁니다. 4번 사용 안 할 거고요. 특기 사용 안 할 겁니다. 단가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값들을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df 언더바 d 해서 값을,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값들을 드랍시키고 난 나머지 값으로 정렬해서 그 값을 우리가 원하는 변수로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으로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정렬 기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파이썬에서의 엑셀을 흉내내는 기능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요, 반복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정렬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다 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